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대응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25였습니다. 전일 김정은 위원장이 6.25를 앞두고 군사행동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번복을 했었죠.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IMF에서 이제 좀 2차 팬데믹이나 이제 경기 회복 지체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전망치를 좀 하향하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그리고 전기차주 순환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간단히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25,500포인트에서 27,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에 11일 날 이 강력한 음봉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요거 살짝 이탈해서 25,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하면서 이탈해도 요 음봉 하단 그리고 위쪽으로 갈 때 요 음봉 상단 이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상단을 넘어가야지 이 갭을 축소하면서 27,000포인트를 두들긴다. 한 번에 돌파 못 하더라도 쉬었다가 다시 가면은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전제 조건은 이 음봉 상단을 넘어간다는 전제 조건이 뒷받침돼야지 그 나머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을 못 넘어가면 이렇게 하단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하단을 두드리는 거는 사실 기분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는 현실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할 것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단을 만약에 지지력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강력하게 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건데 여기 자꾸 두들기는 게 반복이 되면 한 차례 이탈했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움직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아주 크다기보다는 전일 말씀드렸던 패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IMF에서 발표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코로나19 감염 확대 등을 반영해서 이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망치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가 기존의 마이너스 5.9%에서 미국이 좀 오래 걸리고 있죠, 생각보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고 마이너스 8%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내려가 있죠. 유로존 EU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2%까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선진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6.1% 마이너스 6.1에서 마이너스 8%로 거의 뭐 미국하고 좀 이렇게 동행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책 뭐 열심히 쏟아붓고 조금 일찍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플러스 1%의 성장률 정도 이 정도를 뭐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제 성장률 전망치는 전체적인 거는 이제 마이너스 4.9로 제시했는데 두 달 전에 마이너스 3%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하향 조정된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참고하시고 좀 비관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미국이 좀 빠르게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경제 재개가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수요 부진이 좀 뭐 심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의료 측면이나 뭐 이런 진전이 계속되고 또 이제 경제 활동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IMF가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재개되면은 이 부분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것처럼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으니 이거는 좀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라고 했는 첫 번째는 2차 대유행, 2차 팬데믹 이렇게 유행이 되면은 신흥국이 좀 더 힘들 것이다. 선진지수보다는 신흥국이 좀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이제 뭐 4.9%를 아예 하회할 것이다. 올해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아주 길게 가서 뭐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생각보다 좀 빠르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 뭐 0.5%까지도 뭐 0.5% 정도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패턴 말씀드렸죠. 시작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우려감 이걸로 하락을 하고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부양책이 나오죠.
부양책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키고 중간에 현재 경기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감 지금 같은 게 그렇죠. 부양책이 나와서 올라온 다음에 2차 팬데믹이나 아니면 이제 이 경제 재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려감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또 좀 있으면은 미국도 회복된다, 경제 재개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약간의 부양책 뭐 얘기하면서 또 다시 반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재확산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혹은 또 치료제 백신 얘기 나와서 또 올라가고 이거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이슈가 계속 되돌이표처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안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인데 추가적으로 좀 하향 조치됐다라는 정도죠. 그래서 당연히 부담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부양책이던 아니면은 치료제나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던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은 뭐 어렵지 않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뭐 시간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경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IMF에서 발표한 것처럼 생각보다 좀 빠르게 경제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요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80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조정받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스닥 시대 열고 이렇게 살짝 조정받았다. 그래서 여기 흔들기 나왔는데 여기 만약에 이탈하면 9,400 혹은 뭐 많이 밀리면 9,000포인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9,800을 뭐 아주 강력하게 이탈해서 급락이 나온다거나 할 정도의 이슈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 우리나라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급등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환율 동향 잘 보고 있는데 환율이 그 정도까지 급등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려감이 생각보다 심하진 않은 거고 혹은 우려감이 있어도 기존에 여러 신용평가기관과 이제 경제 전망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잘 이겨낼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는 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나라의 방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 국민들이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 이 부분 잘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자, 우리 증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증시를 살펴보면 전일 이렇게 2175포인트 여기 넘어가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결국은 못 넘고 저항을 맞고 21선을 살짝 이탈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뭐 크게 우려할 상황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구간은 조정 구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조정 구간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좀 며칠 더 이어지는구나.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여기서 빠르게 회복되진 못했는데 제가 기간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구간에서 크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린 게 아니죠. 옆으로 지금 누워있죠. 이렇게. 그럼 기간 조정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인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시면 여러분 피곤해서 주식 못 하십니다.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좀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뭐 상승 추세가 아예 꺾이거나 뭐 이탈해서 이제 뭐 하락으로 바뀐다거나 혹은 뭐 아예 뭐 끝났다거나 하는 시장은 아니죠. 누가 봐도. 그러면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 필요했는데 잘 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오히려 좋은 겁니다. 시장이 건강해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지수가 더 밀려도 되는데 지수를 안 밀리게 잘 묶어두고 종목별로만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시에 말하는 거예요. 경제는 아직도 안 좋고요. 증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뭐 2175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일단은 관건이고 2230 정도 넘어가 줘야지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750포인트 쪽을 버텨줬어요. 740 요 구간을 두드린다거나 혹은 살짝 이탈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날이었는데 코스닥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버텨주는 것만 해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음날 이렇게 살짝 밀리면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짝 이탈한다고 해도, 그래서 코스닥이 살짝 흔들린다고 해도 그 부분은 쉬어가는 구간 중 하나인 거지, 코스닥의 뭐 추세가 무너진다거나 흐름이 바뀐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니니까 지금 정도 상황까지는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돌바락재가 나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동향 간단히 읽어드리면, 여러분 오늘 장중에는 약간의 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뭐 12,000계약 이상 뭐 매도를 하면서 장중에는 좀 긴장감이 있었지만 마감에 한 7,000계약 정도까지 줄였죠, 선물 매도를. 그래서 그렇구나, 외국인들이 조금 조절을 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뭐 대량으로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상승 포지션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뭐 소폭 매도했지만 오늘 하락을 주도한 것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언제든지 뭐 단기적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하락의 주도가 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연기금이 뭐 비중 조절을 조금 했죠. 2천억 정도. 그래서 그렇구나, 기관에서 부담을 줬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금융투자는 이제 프로그램 영향력도 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보다는 뭐 외국인들은 뭐 일부 매도는 했지만 아주 뭐 비관적인 정도는 아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 대한 뭐 리스크 관리 정도 한 거예요. 어제 콜옵션 대량 매수했는데 일부만 이제 조절했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청산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 이제 우려감에 대해서 약간 보험 드는 정도,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28억 정도. 그러면은 뭐 약간 보험 드는 정도다.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수급이 좋았는데 오늘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IMF에서 저렇게 발표한 부분을 이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력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증권사 많은 것처럼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이렇게 파가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약간의 조절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돼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 안 해도 된다. 어제 올라갈 때도 큰 의미 부여 안 해도 되고, 오늘도 조금 밀려도 큰 의미 부여 안 해도 된다. 왜?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라고 그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전일 그 21선을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직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21선이 어제 생각보다 강해서 혹시나 넘어가나 했는데, 역시 21선 이렇게 우상향할 때보다는 이탈했을 때 우상향할 때보다는 바로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살짝 꺾이기 시작할 때 돌파하는 게 강확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각도가 깊어지면 안 돼요. 대신 꺾이기 시작할 때쯤 돌파하는 게 가장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면은 돌파 시도는 뭐 계속 나오겠는데, 다음 주 정도에 돌파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 늦어도 다다음 주에 돌파하면은 뭐 위쪽까지 여기 도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6,500포인트에서 500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파하면 62,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당연히 돌파할 거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상승률에서 삼성전자가 1픽이 아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쪽보다는 소부장이 저는 더 좋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조금 뭐 주목을 받았었죠. 유헬스케어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산업융합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제 재외국민 이제 비대면 진로를 의결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 2년 동안 임시허가 쪽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게 비트컴퓨터, 뭐 인성정보, 뭐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뭐 전통적으로 항상 유헬스케어로 꼽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저항받던 요 구간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 이제는 12,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12,500원 이탈하면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상승이 정체할 때 매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노엔텍 같은 경우가 오늘 함께 합류하면서 뭐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이런 쪽은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 내일 봐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에서 내일 모레 사이에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레면은 월요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초, 내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상승이 정체된다 싶으면은 정리하시면 되겠죠. 상승이 이어지면 조금 더 다음 주 초까지 들고 가면 되고, 그래서 뭐 추가 매수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정리하는 구간을 찾는 게 유리하다. 왜? 단기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니까 테마성으로
올라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2차 전지 쪽으로 제가 LNF가 좀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요날 말씀드렸죠. 24,000원 돌파하면서 여기 유지하면은 괜찮고 위에서 사지 말고 좀 눌릴 때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눌림 바로 뭐 이틀 동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28,500원 두들겼고 바로 넘어가졌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32,000원 걸쳐놨는데 이 상황에서는 32,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만약에 위쪽에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목표치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보면 현재는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LNF는 뭐 과거부터 MCN의 강자로 굉장히 각광받고 유명했던 종목이죠. 최근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NCA 쪽이 이제 각광을 받고 이제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이랑 뭐 좀 링크가 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LNF도 뭐 당연히 뭐 저렇게 소외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발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잘 해줬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꾸준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동박 쪽에서 두산 솔루스나 뭐 일진 머티리얼 저는 전통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을 좀 더 좋아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두산 솔루스는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좀 움직였던 거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꾸준합니다. 상승한 다음에 횡보, 상승한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52,000원 유지하면 조금 더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52,000원 이탈하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아이고 잠시만요.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뭐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고민했었는데 고민하던 종목들이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래서 다음 저항은 이제 25,000원에서 21,000원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서 저항을 돌파한 종목들은 다음 저항에서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아니면 혹은 비중 조절하고 눌릴 때 재매수하고 아니면은 돌파하면 재매수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대부분 종목이 오늘은 쉬어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우려감을 갖거나 의미 부여를 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제 말씀드렸죠. 패턴이 보여야 된다.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려감을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좀 밀리는 거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확산 쪽이었고 지금은 뭐 2차 확산 혹은 진정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우려감으로 해서 주가의 하락을 푸시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확산이나 뭐 아니면은 지속돼서 계속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진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것처럼 실제 경제에 대해서 우려감, 실제 경제는 당연히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감 이 부분도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라고 치면은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상승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세 가지가 상승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락에 대한 요인 세 가지, 상승에 대한 요인 세 가지 이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러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밀리고 이러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시면 돼요. 이게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여기 방금 말씀드린 이제 호재와 악재들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죠. 도돌이표처럼.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너무 큰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뭐 단기적으로 하루살이처럼 내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강원랜드 온 게 아니죠.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간을 두고 한 사이클 뭐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여러분들이 한 사이클 들고 요 사이클 동안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흐름을 보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시면은 굉장히 뭐 이런 단기적인 상승 뭐 하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만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금 또 멋진 구간이 오니까 크게 우려감을 갖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뭐 한 번에 다 뭐 갈아엎어서 교체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일부는 뭐 교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 이유 없이 조금 밀렸다? 그러면 지금 수급이 조금 부재하고 조정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별로 안 좋은 종목인데 이슈에서 올라간다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교체, 그리고 아예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예 움직임이 별로 없다 그런 종목은 아예 소외주니까 한번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구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